지난 토요일 맨해튼 아메리카 애비뉴가 코리아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2016년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 여름에만 수십 차례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8년간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 동포사회의 최대 축제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해튼 아메리카 애비뉴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이론 한인 단체들이 참여한 행진에 이어 한인타운의 야외 장터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취타대의 행진이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하탄의 중심 아메리칸 애비뉴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랜드 마샬엔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장,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뉴욕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인 커뮤니티의 커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우리 문화하고 우리 역사 백그라운드를 교육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년마다 더 커지고 더 멋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 한인 퍼레이드가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을 꼭 뉴욕 한인회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퍼레이드는 마칭 밴드, 지역 한인회와 직능단체 등 문화, 예술, 사회 각 분야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뉴요커들에게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행사에 성원해준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퍼레이드를 통해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긍심을 가지고 이 퍼레이드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인 사회가 비주류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퍼레이드를 본 시민들도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seeing all the different dancers and the drummers, and I haven't ever seen the Korean parade, so it's really cool. 아니 이렇게 한국분들 많이 보고 또 이런 콘서트들 많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한편 퍼레이드는 32가 한인타운 야외 장터로 이어졌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6년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김기환 총영사에게 특혜와 갑질 논란을 강하게 추궁했고 총영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말과 갑질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제 진행된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선 김기환 총영사 부부의 특혜와 갑질 논란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철저한 조사 후 마무리가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부부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사안별로 소소히 제가 소명을 해드렸고 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관련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받은 특혜가 김영란법에 따르면 위법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불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감사에선 감사위원들이 총영사관 측에 정부 국정교과서 옹호 활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협박 논란, 미국 대선 후보 진영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보이콧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과 원혜영 서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4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145명의 사상자를 낸 뉴저지주 호보큰역 열차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 중인 가운데 회수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트랜짓은 올 여름에만 수십 차례 안전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역 열차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기관사 토머스 켈러거와 지난 1일 인터뷰했으나 그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의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해 탑승객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NBC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왜 열차가 과속으로 역에 진입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전철역의 교통 신호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기차에는 2개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발견한 1개의 블랙박스는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객차 맨 앞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 터미널 천정 붕괴 등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일 뉴저지 트랜짓 감사 결과 지난 6월 10건 이상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호버큰역 통근 열차 사고로 3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114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일 한국국적 부상자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8년간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법 규정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트럼프는 금융위기 속에 카지노 경영, 항공산업 진출 실패, 시기에 맞지 않는 맨해튼 플라자 호텔 매입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18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을 활용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5년 이후 트럼프의 과세 가능 수입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은 18년간 과세 가능한 수입을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할 때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따라 TV 출연료 매 회당 5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것, 또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경영권을 회복해 벌어들인 4,5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뉴욕타임즈의 사실 확인 요구에 성명을 내고 1995년 소득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은 소득세 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적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주지사의 휘발유세 인상 거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중단됐던 주 전역 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 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30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갤런당 23센트 휘발유세를 올리는 대신 상속세가 폐지되고 판매세는 내려갑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빈센트 프리토 주 하원의장과 함께 합의한 이번 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판매세는 현행 7%에서 6.625%로 낮아집니다. 이 밖에 퇴역 군인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4년부터 도로 개보수 공사 비용 등 교통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되어 휘발유세 인상 논의는 올해 초에도 합의가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의회는 휘발유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가 세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매세 인하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6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 전역에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교통 관련 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의회는 7월 크리스티 주지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재협상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이 이행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가 스쿨존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스쿨존에서 18개월 내 3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도록 했습니다. 호세 페럴타 뉴욕주 상원 의원과 디보라 글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18개월 내에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다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페럴타 의원과 글릭 의원은 이날 교통 옹호 그룹인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 메이 퀸즈 세이퍼와 공동으로 맨해튼 PS 41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시 학교 3곳 중 한 곳 근처에서 여전히 과속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법안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림으로써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시 운전자 4명 중 3명이 100개의 학교 건물 0.25마일 인근에서 과속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306개 스쿨존에서는 25에서 75%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페럴타 의원은 지난해 17세 이하 학생 1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제가 된 종이 지문 기록을 모두 전산화하기 전까지는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존 컬버슨 텍사스주 의원이 시민권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29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종이에 기록돼 있는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858명의 추방 대상자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이번 사태는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컬버슨 의원은 현재 15만 개로 추산되는 종이 지문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버슨 의원은 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자들도 반드시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안보 및 정부 운영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라고 밝히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6센트 올라 내년 1월 1일부터 $8 44센트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단계적 $15 인상안은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8 38센트에서 6센트 올린 $8 4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뉴저지 주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7 25센트에서 $8 38센트로 인상된 이후 처음입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최저임금을 $10 10센트까지 인상한 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 25센트씩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 의회는 11월 본선거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5 인상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가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아기를 원하는 쪽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대리모, 인도 정부는 대리모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독 많은 임신부들이 눈에 띄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한 마을. 심지어 임신부 수십 명이 한 건물에서 동거동락하며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수정란을 받아 임신하고 대신 출산을 해주는 대리모들입니다. તો સાથે કે ભાઈ સરોગેટ માટે તમે આવ્યા છે તમારે પૈસાની જરૂર છે
અને સમાવાળાને બાળકની જરૂર છે. એટલે વ્યવસ્થિત રીતે મેડમના જે નિયમ હોય એ પ્રમાણે જ અહીંયા રહેવાનું. 임신 기간 동안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기거나 아빠가 홀로 돌봅니다. 가족과 생이별까지 감수하며 대리모의 길을 택한 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मैं बच्चों को आगे बढ़ाऊंगी, पढ़ाऊंगी, लिखाऊंगी और उसको सब करूंगी और मकान भी लूंगी.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받는 돈은 평균 700~800만 원. 빈곤층 가정의 10년치 월급과 맞먹습니다. પડે તો મારા જોડે પૈસા હસતા લાઈને છોકરાને કશું. મારા હસબન્ડ રોજે રિક્ષા લઈને જાય આણંદ દિલ્હી માર્કેટ બધા પેસેન્જર બેસાડે. 대리모 지원자들은 넘쳐나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해 인도 대리모 시장은 연간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Просто для нас это была последняя попытка завести собственного ребенка. Мой муж очень хотел, чтобы это был его ребенок, прежде чем мы пойдем на усыновление. 하지만 매년 3만 명이 넘는 아기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나면서 인도는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착취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If somebody has to really get a child, somebody's friend should offer the womb, somebody's relative should offer the womb. Why it has to be the poor women always? It's like organ sale, 결국 지난해 10월 인도 정부가 대리모 출산에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주 고객이던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고 불임 부부의 가까운 친족에게만 대리모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Unmarried couples, single parents, couples in live-in relationships, and homosexual couples will not be allowed to go for altruistic surrogacy. 대리모 지원 여성들과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모 규제가 불임 부부와 빈곤층 가정 양쪽 모두의 희망을 짓밟는 가혹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આ જે સર્વગેટ માટે છે એ અમારા માટે ચાલુ રહે તો સારા માટું છે. અમે ગરીબ લોકો કામ કરવાનું ખેત મજૂર જઈએ છીએ. 규제를 할수록 대리모 출산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Unscrupulous way of doing surrogacy will come up. Anything you try to ban totally will happen underground. 인륜을 거스르는 아기 공장이라는 비난과 불임 부부와 빈곤층 여성을 위한 등불이라는 지지론이 팽팽한 가운데 인도 의회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W. 부시 프레지덴셜 센터 산하의 미거주 탈북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11월 말 공식 출범합니다. 2004년 부시 행정부 당시 세계 최초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미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합법 체류 신분 부여 외에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게 이번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배경입니다. 식품의약청은 28일 다국적 의료기업 메드트로닉사가 개발한 일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공 췌장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셀폰 크기의 휴대가 편리한 이 의료기기는 14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료기기가 췌장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가 지난해 20% 급증하면서 올해도 증가폭이 13%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집계하는 국가별 미 방문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76만 4,8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의 통계에서 총 59만 1,099명을 기록해 또다시 13.3% 늘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2015년 8위에서 올 1분기에는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고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방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맨하탄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근처 뉴욕 한인교회는 한인 역사의 산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주거지가 퀸즈, 롱아일랜드, 뉴저지로 확대되면서 맨하탄은 주거지라는 이미지보다 한인 도매상가, 비즈니스, K타운, 국제적인 교역, 대한민국의 공관, 유학생들의 주거지로 굳혀지고 있고, 뉴욕 한인회와 맨하탄 한인회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서비스보다는 한인들의 결석과 비즈니스 육성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맨하탄에 19,683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 맨하탄 전체 인구의 1.2%를 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건 안 돼. 방송 문구가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맨하탄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근처 뉴욕 한인교회는 한인 역사의 산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인들의 주거지가 퀸즈, 롱아일랜드, 뉴저지로 확산되며 맨하탄은 주거지라는 이미지보다는 한인 도매상가, 비즈니스, K타운, 국제교육의 현장, 대한민국의 공관, 유학생들의 주거지로 그렇게 굳혀지고 뉴욕 한인회와 맨하탄 한인회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보다는 한인들의 결석과 비즈니스 육성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010년 인구조사서에는 맨하탄에 19,683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고 맨하탄 전체 인구의 1.2%를 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2%라는 것은 뉴욕시 전체 인구 대 한인 인구의 비율과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은 한인들이 맨하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봉사 업무들이 퀸즈나 버겐 카운티에 모여 있다 보니 어쩌면 맨하탄 한인들은 서비스의 볼모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 적지 않은 맨하탄 한인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퀸즈의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있고 아니면 혼자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퀸즈로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는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영숙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메트로폴리탄 연합감리교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맨하탄 분들을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이지만 단지 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맨하탄에 거주하시는 한인들께서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어떠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충이나 조언을 주시면 맨하탄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설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8일 건강검진은 150 이스트 62가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 고려교회라고도 알려진 장소에서 개최되며 62가 선상 렉싱턴과 애비뉴하고 더드 애비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최하고 KCS와 새생명재단 등 여러 단체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 발건강검사, 정신건강상담, 우울증, 불안증 검사, 장내 박테리아 검사 접수, 독감 예방 접종, 유방암 검사, 기타 검진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비형간염, 체지방 등을 검사를 합니다. 의료보험 상담으로 각종 공공보험, 오바마 케어 등을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갱신 및 변경에 대한 그 시기나 그 내용도 안내해서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 문제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서비스가 맨하탄에서 필요한지 조언해 주시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향후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의민 예약은 646-247-7560 또는 201-336-2342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하탄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도시이며 모든 문명이 집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전입니다. 맨하탄의 인구가 1970년에 154만 명에서 80년에는 한때 줄어서 142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90년에 148만 명, 2000년에 154만 명, 2010년에 158만 명, 그리고 2013년 추산에는 163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자리를 잡는 것은 세계 도시에 자리를 잡는 것이며 향후 맨하탄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견하면서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또한 정착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강검진 행사를 통하여 같은 비영리기관인 교회와 봉사기관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도가 맨하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인 사회 내 종교기관과 봉사기관이 힘과 노력을 함께하면 한인들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고 이 토대 위에서 건강한 한인 사회를 또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맨하탄에 사시는 한인들께서 참여하시거나 또는 전화를 통하여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